안녕하세요. ENFP 널스 이하 진짜 강의 하지입니다. 오늘은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실수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 예방법까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실수는 투약사고입니다. 네. 투약사고. 저희가 다양한 투약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투약사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바로 용량 계산인데요. 항생제 같은 경우에 두 바이알을 섞어야 되는데 한 바이알만 섞는다든지 또는 한 바이알을 섞어야 되는데 두 바이알을 섞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믹스하는 데 오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덱사메타손 같이 2mg, 5mg, 12mg 이렇게 환자분들마다 다양한 용량으로 투약되고 있는데도 그냥 덱사메타손 1앰플 믹스 이렇게 믹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를 조금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사제에서만 투약 사고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경구 약물에서도 1탭을 드려야 되는데 2탭을 드리는 경우, 2탭을 드려야 되는데 1탭을 드리는 경우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일어나곤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용량 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에게 투약을 하는 경우인데요. 그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4인실이 있어요. 4인실이 있는데 환자가 그럼 4분이 계시겠죠? 근데 이제 이날은 2명만 입원하신 거예요. 4인실에 2명만 입원하셔서 여기 계신 환자분한테 약을 드리러 가는데 헷갈린 거죠. 헷갈려서 4인실에 있던 그 환자 하면서 이 환자한테 주지 않고 옆에 있는 환자한테 주게 됩니다. 안 일어날 것 같죠? 생각보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5R를 확인하라고 하죠. 저희는 약물을 투약하기 전에 투약 카드를 확인하고 또는 처방을 다시 봅니다. 처방을 다시 보면서 5R 뭐가 있죠? 정확한 약물,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용량, 정확한 시간, 그리고 정확한 경로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이름을 확인을 하고 등록번호도 적혀 있겠죠. 그럼 이제 환자분한테 가서 개방형 질문으로 질문을 하라고 하죠. 아마 간호술기 시험으로도 많은 대학교에서 배웠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4호실에 계신 첫 번째 환자한테 가스터를 준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4호실에 계신 땡땡땡 환자분, 그 투약 카드를 가지고 가니까요. 어떤 약물 1탭을 오랄로, 경구로 드린다. 지금 시간은 맞나 확인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가서 환자분 파일지 확인하실 거죠? 그래서 등록번호까지 다 보시고 그렇게 주면 아무래도 투약 사고가 적은데, 일을 하다 보면은 특히 신규 간호사 선생님일 때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마음적인 여유도, 심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약 카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투약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량 계산 외에는 또 어떤 사고가 있을까요? 네, 경로에 대한 사고도 은근 많은데요. 저희가 보통은 정맥 주사로 주는 이제 주사제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피하 주사, 근육 주사로 줘야 되는 약물도 정맥으로 투여하는 경우가 신규 선생님일 때는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유의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사고로는 향정마약 사고입니다. 사실 첫 번째 사고에 포함되는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투약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라는 의미로 담았는데요. 보통 향정의 대표적 약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아티반인 것 같아요. 네, 아티반인데 아티반은 보통 4mg짜리가 1ml의 앰플로 담겨 있죠. 매우 끈적한 약물로.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너무 울렁거린다든지 또는 이리터블 하다든지 다양한 이벤트가 있을 때 아티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1mg을 드려야 되는데 1ml, 1앰플을 드리는 경우입니다. 네, 4배의 용량을 드리게 되는 거죠. 1mg을 드려야 되는데 4배 용량을 드릴 경우에 조금 멘탈 체인지가 온다든지 호흡이 조금
조금 더 힘들어지거나 환자가 가라앉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마약 같은 경우에 아마 다양한 병원에서 빈 앰플을 모으실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사용한 마약은 빈 앰플을 모으고 뭐 일부 남아있다든지 이러면은 반납을 내리는 병원인데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하게 관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바쁘다 보니까 뭐 몰핀 주사 쫙쫙 잰 다음에 이렇게 버린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파트장님이 곤란한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좀 신규 때 좀 유의해서 내가 마약을 믹스하니까 이거 버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믹스 마약 수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NS 230ml에다가 몰핀 10mg이 섞인 이제 총 240ml짜리 몰핀 백이 있어요. 근데 환자분한테 그걸 드리다가 이제 점점 테이퍼링을 해서 이 몰핀 플루이드를 끊게 된 거죠. 그럼 수액이 남아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마약이 믹스된 수액은 함부로 그냥 우리 막 버리듯이 의료 폐기물에 버리면 안 돼요. 이것도 약국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어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병원 절차에 따라서 반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신규 때, 이거 제 일이에요. 제가 신규 때 믹스 마약을 버릴 뻔해가지고 의료 폐기물 이렇게 뒤져가지고 다시 수액 찾아와서 반납을 내렸던 기억이 나서 영상에 담게 되었습니다. 마약 진통제 중에서 패치로 붙이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펜타두르 패치다 라고 하면 이것도 되게 용량이 다양해요. 뭐 12마이크로, 25, 100 이런 식으로 다양한데 3일마다 교환 주기가 있습니다. 하나만 붙이고 있으면 하나를 떼고 또 다른 하나를 붙이면 되는데 용량이 다른 거 2개가 붙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2를 떼고 12를 붙여야 되는데 25를 떼고 12를 붙이는 경우에는 이것도 투약 사고입니다. 그쵸? 이렇게 패치를 떼고 붙이고 이런 경우에도 이게 용량이 잘 맞는지, 언제 부착되어서 제거하는 날짜가 되었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세 번째 실수는 뭘까요? 세 번째 실수는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뭐 전산, 뭐 자가약 확인, 주사 게이지 확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면 뭐 항생제 투여하기 전에 AST를 안 했다든지, 전해질 속도, 욕창 확인을 빼뜨렸다든지 되게 여러 가지 후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검사 준비, 검사 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 세 번째로는 검사 준비를 준비해봤습니다. 예시를 CT로 들어볼게요. CT는 좀 다양한 과에서 많이 CT를 촬영하게 되면은 일단 퍼미션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동의서가 필요한 검사인지 이제 규정을 보고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필요하면은 동의서가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담당 간호사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의서식이 필요한 검사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뭐 6시간, 8시간, 4시간 다양한 시간의 금식 시간을 가진 검사가 있겠는데요. 저희는 보통 이제 임상에서는 다음날 오전에 검사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온콜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정 이후에 금식을 하면 된다고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그를 저희는 MNMPO 티칭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식판이랑 같이 침상에다가 꽂아놓고 금식을 티칭하고, 다음날 아침은 뭐 검사 갔다 와서 드실 건지 아니면 그냥 안 나오게끔 해드릴 건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T의 경우 저희가 또 어떤 거를 생각해 봐야 될까요? 바로 조영제 사용 유무입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10cm3W까지 엔지오니들 뒤에 같이 하죠. 보통은 CT 같은 경우에 18게이지가 옆에서 큰 소리가 들리네요. 보통 CT 같은 경우에
18게이지가 필요한 CT가 많지는 않고 보통 20게이지의 10cm3웨이를 가지고 검사방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필요한 게이지의 정맥 주사가 있는지, 혈관 주사가 꽂혀 있는지, 10cm3웨이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크레아틴 수치입니다. 네, 조영제 같은 경우에는 급성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레아틴 수치를 확인을 하고 CT 검사방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에 크레아틴 수치가 비정상적이다 라고 하면은 하이드레이션까지 하고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그럴 경우에 동의서에다가 크레아틴 수치를 확인하고 하이드레이션 하고 검사를 진행하기로 함 이런 식으로 문구를 적어주는 병원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트포민계 약물을 확인합니다. 메트포민계 약물은 당뇨약이죠. 그래서 환자분이 당뇨가 있으실 경우에는 당뇨약 중에 메트포민계 약물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영제를 사용하는 CT의 경우 이제 CT 찍기 하루 전부터 CT 찍고 나서 48시간 이내에는 복용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CT가 오늘이라고 하면 오늘 전 24시간 전부터 48시간 후까지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는 말인 건데요. 그러면은 종종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아니 왜 CT 촬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아니 왜 CT 촬영할 때는 메트포민계 약물을 먹으면 안 돼요? 그쵸?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왠지 찾아봤더니 메트포민계 약물을 복용한 후에 조영제를 사용할 경우 젖산산증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젖산산증은 원래 메트포민계 부작용 중 하나였는데요. 이제 그 발생 위험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메스꺼움, 전신 세약감, 오심구토 이런 반응이 이제 젖산산증의 예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검사 준비를 할 때는 동의서, 금식 유무, 조영제 사용 유무 또는 그 외에 다양한 검사, 관장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포도당 수액을 끊어야 하는지 검사 가기 전에 BST를 찍는지 이런 진정을 할 경우에는 진정 관련된 병원 규정에 따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실수 없는 신규 간호사, 더 이상 신규 간호사가 아니라 병동 내에서 한 일원인, 일 잘하는 간호사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